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2599님이 예. 월요일까지 여운이 남을 수 있도록 오늘도 더 강력한 삐딱 정신으로 시선 집중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네. 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 와서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예. HBYI님이 이 방처럼 서로 인사하기 바쁜 방 처음이지요 해주셨는데 촌철님들이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기다리시면서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친목도 도모하는 거 좋죠. 네, 정말 코로나가 빨리 풀려가지고 한번 다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자,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삐딱한 정신으로 가보시죠. 오디오 네. 먼저 만나보시죠.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본회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명이 사퇴했으니 나머지 절차는 도와달라고 요청한 반면 야당은 적어도 2명은 물러났어야 했다고 맞서 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두 후보자를 오늘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청와대앞 의원총회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전국 경색이 예상됩니다. 네. 어제 표결이 진행이 됐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가운데 표결이 진행이 돼서 176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68명의 찬성으로 총리 인준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혜숙, 노영욱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됐고요. 아마도 오늘 임명장을 줄게 될 것 같은데 네. 그에 앞서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로 일단 빠졌습니다. 그렇죠. 어제 저희가 윤건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윤건영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나는 14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시간을 끌 일인가 싶다. 이러면서 빨리 정리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이것이었다. 이게 어제 확인된 거죠. 네, 이렇게 꼬인 실타래를 한 방에 정리한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애당초 청와대는 그냥 3명의 장관 후보자 전부 다 임명장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밀려서 결국은 한 명을 낙마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냥 모든 거 정리가 돼요. 판은. 네. 그런데 걸리는 게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가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 본인이 그런 결론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 자진 사퇴이지만 내용은 자진 사퇴가 아니다. 청와대의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여당에 떠밀렸나 추측들을 하는데 제가 부지런히 소통해서 지난 주말쯤 대체로 여당 의견을 수렴을 했다. 요 한마디가 지금 이제 걸리는데 자, 지난 주말에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랬다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그냥 놔둘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 전에 매듭을 짓지 않고 며칠 끌면서 재선 의원이나 더민초의 주장이 나오게 만드냐라는 것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인가 임명동의 표결 처리 때문에 그랬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용단을 보이고 다시 말해서 그게 형식이 자진 사퇴이든 지명 처리든 아무튼 뭐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인 다음에 야당의 성의를 구하는 2단계 접근법이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는 데 더 적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날 1시쯤에 박준영 후보자 사퇴시키고 바로 이어서 표결 처리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요? 일종의 딜, 흥정 이렇게 비춰질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단계로 어떤 그 접근에 들어가면 그 노력을 다한 만큼 이제는 야당이 호응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되고 대통령이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정상회담 때문에 미국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총리 부재 상황 둘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건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육책 모습을 연출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은 다가가는 감도가 다른 거잖아요.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윤건영 의원은 분명히 당청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이게 뭐 일종의 어떤 그 당청 간의 사인 교환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냥 프로세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당내 인사가 일부 있던데요. 저는 아무리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재선 의원 일부나 더민초에서는 청와대하고 다른 의견을 낸 것처럼 비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 그거를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조간 보니까 해석이 되게 갈리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어떤 언론은 이게 바로 당청 관계를 당이 주도한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가 밀렸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어떤 언론은 이게 바로 레임덕이다 이렇게 또 써가지고 그건 똑같은 현상에 대한 평가 포인트가 180도 다른 거고 네. 어느 한 신문은 어느 한 언론은 앞면만 보는 거고 다른 언론은 뒷면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 두 개의 진단은 공히 당과 청 간의 의견이 갈렸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청이 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청와대와의 소통 하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미 의견 수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난 며칠의 과정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궁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르주아님이 이 뉴스가 메인일 줄 알았어요 해주셨고요. 김영선님이 네. 한 명 낙하를 시킨다면 임혜숙을 했어야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안 됐어요. 이런 의견 주셨고 국민의힘이 바로 이제 그 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1순위가 임혜숙 후보자였는데 왜 1순위 놔두고 2순위를 그럼 내리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미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자리에서 한번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더라도 좋다. 그렇죠. 그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대여 공사를 펴는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공세는 계속될 거예요. 7767님이 야당은 또 장외투쟁 해주셨는데 네. 오늘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갑니다. 네. 거기서 비상의원 총회를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대행은 대통령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던데 네. 이제 뭐 어떤 전략을 좀 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는 의제 조율이 안 됐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자 지금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그러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먼저 전제할 건 지금 정상회담 준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대통령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날 상황은 아닐 거다. 일단 이렇게 전제하고 두 번 보면 여기는 두 가지 그 상징 장면이 교차를 하는 게 있죠. 하나는 어제 임명동의 표기를 밀어붙였습니다. 소통이 아니라 밀어붙이기. 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또 오늘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나는 안 만나네.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게 뭡니까? 불통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다음에 제기할 문제는 불통. 보궐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바뀐 게 없고 그냥 그대로 독선에 따라서 밀어붙이기를 한다.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얘기가. 그걸 더 부각시키기 위한 거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궁금한데 근데 하나 사소한 걸 좀 짚자면 네. 어제 윤건영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JB가 질문하기를 네. 대통령이 월요일 특별회견에서 장관 후보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을 얘기하면서 과학 기술계를 언급했고 네. 국토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능력을 거론했다. 어떤 장관 후보자를 이야기하는지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굳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물러날 걸 알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러난다면 박준영 후보자가 1순위일 거다라고 깔고 질문을 드렸던 거죠.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반응 지켜보기로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일본으로 잠깐 가보겠는데요. 낙관의 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동포 어머니를 둔 대학생이에요. 이 낙관의 군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 1월에 평화를 호소하는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를 탔는데 그러니까 오이타시에 사는 60대 일본인 남성이 익명으로 온라인에 기사를 인용하면서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이니치라는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 겉모습
습도, 속도 추악한 조선인. 이게 뭐예요? 네. 뭐 여기서 이제 자이니치가 이제 주로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을 뜻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어떤 혐오 발언을 쏟아낸 건데, 그래서 낙관의 군이 그해 7월에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을. 형사재판에서 9,000엔 약식 명령을 내렸고요. 이에 2019년 3월에 300만 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1심에서 91만 엔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고 엊그제 지난 12일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오히려 액수가 올라갔어요. 130만 엔을 배상하라. 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엔이 우리 원화보다 한 11배 정도 더 높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재판부는 혐오 발언이 악질적이라면서 배상액을 올렸습니다. 자, 그 뒤에 낙관의 군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내가 조선 사람이라 미안해라고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 이 일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될 것 같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를 한 걸 보면 네. 굉장히 용기 있고 좀 장한 청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게 중학교 3학년 때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장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기 십상이죠. 네. 근데 꼭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 낙관의 군이 저는 조금 전 제가 전해드린 어머니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 듣고 도대체 뭘 느꼈겠어요, 낙관의 군이?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니까요. 이 혐오 발언을 내뱉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감정 배설일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부장당하는 건 폭력이거든요. 그렇죠. 이 점을 좀 꼭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는데요. 일본 사회 안에도 양심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낙관의 군을 도운 변호사도 그렇고 이성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그렇고 이성과 양심은 사실 어느 사회에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법이죠. 네. 다만 정치와 언론이 자기들의 정치적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그걸 비틀고 왜곡하고 여기에 일부가 춤을 추는 게 문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맹호님이 일본 사법부는 살아있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뭐 이 판결은 좀 환영받을 만한 판결인 것 같은데 나카네 씨가 이제 승소 판결을 한 뒤에 네.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판결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했어요. 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을 호소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할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판결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발전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주삼방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잘 키웠네요. 이런 칭찬도 보내주고 계신데 근데 사실 나카네 씨가 이 재판하면서 씻고 싶은 기억,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고통들이 되살아났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사실, 그 재판 네. 과정에서 다시 이제 이게 뭐 이제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딛고 일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기에도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다음 뉴스 네. 가볼까요?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네. 미스코리아 사업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이었는데요. 미스코리아. 예, 이 대회 주관사는 한국일보와 그룹 계열사인 글로벌 EMB라고 하는데 노조 비대위는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뉴스룸은 매일같이 성차별과 혐오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쏟아내는데 동시에 콘텐츠 지향점과는 다른 정반대의 사업을 운영 중인 것은 이건 큰 모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사실 이건 엄청 오래된 논란거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 공중파 같은 경우는 이제 본선 대회 중계도 이제 끊지 않았습니까? 네,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행사는 열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노조 비대위 주장이 100번 옳죠. 그러니까 기사 따로 광고 따로 우리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신문 관련해서. 근데 기사 따로 사업 따로도 그러니까 지금 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기된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린이판 미스코리아 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6살부터 13살까지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선미를 선발하는 퀴즈 코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주관사도 한국일보 관련사인 뷰티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한국일보 퇴사자가 만든 회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그 문제가 불거졌던 게 그 한겨레가 먼저 보도한 게 있었는데 지난 9일에 미스코리아 서울 예선 대회가 열렸거든요. 네. 여기서 비키니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키니 위에 뭐 제복을 입고 사탕을 물고 있는 모습이 뭐 클로즈업 되거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영상에서 그대로 틀어졌다고 하는데 주목할 점은 키즈 코리아 출신 어린이 합창단 9명도 이 무대를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레가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제기를 했고 그 그렇죠. 뒤에 이제 노조 비대위에서 이제 성명이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 비키니 심사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 2년 이미 만에. 폐지가 됐다고 여기서 또 직접 밝히기도 했었어요. 근데 2년 만에 다시 부활이 되고 있고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6091님이 미스코리아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마이티 환즈님도 못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방송에서만 안 튼 거죠. 그러니까요. 네. 라디오 헤드님 언제적 미스코리아야 해주셨고 폴킴님은 애들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푸른 고사리님 그만해라 미스코리아. 아유 촌스럽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문제는 언론사가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영복 심사 같은 경우도 2000년대 후반, 2010년 넘어서 후반에 폐지가 됐는데 수영복 영상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 수영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틀고 있었던 거죠. 꼼수죠. 꼼수죠. 꼼수. 네, 근데 이런 꼼수가 처음은 아닙니다. 네. 2019년에는 수영복 대신에 한복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네. 다나미 돋보이는 한복이 아니라 동서양의 만남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네. 한복과 코르셋을 결합한 형태의 한복 드레스를 선보였던 거죠. 네. 더마카 지금 흥분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싫어요 이런 거. 착한 여성님 관심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망한다 해주셨는데 노조가 들고 일어났다는 게 조금 생각해볼 대목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까 이제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다 어느 사회나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어느 조직이나 또 양심의 목소리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노조 비대위에서 이런 문제 제기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이 경영진이나 이제 관련 사이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게 이제 미지수인 거고요. 이 세상에 이제 가장 무서운 논리는 생존 논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면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조직을 지배할 때 사실은 여기서 묵인 방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조 비대위는 이걸 뚫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일단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푸른바다 거북님이 자신을 뽐내는 대화를 왜 간섭하냐라고 하시는데 자신을 뽐내는 대회를 왜 간섭하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나라도 뭐 미스 뭐 아메리칸이 뭐니 뽑죠. 네. 근데 지금 노조 비대위가 제기한 문제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언론사에서 그렇죠. 그 행사를 네. 주관을 하느냐. 네. 언론사 지면을 봐라. 성상품만이 이런 이야기 계속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펼칠 수 있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요 며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700명대 중후반, 많으면 800명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더워진 날씨에 조금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기 쉽죠. 날씨 진짜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